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사진 누구인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형아 변호사인데요.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장형아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장 변호사는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10월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김용판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감장에서 공개했었는데요. 자, 그러나 의혹 제기와는 무관한 사진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믿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 변호사가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제2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작년 9월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참고로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해당 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당사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고법이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낸 재정 신청을 지난 4월 인용해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 것인데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이재명을 범죄자 중에 범죄자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법정에서 장 변호사의 일종의 항변을 들어보면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장 변호사의 주장의 핵심은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 이거였습니다. 경찰이 왜 장 변호사가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다고 확신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애초에 허위사실이라는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재명이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주체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폭 출신의 박철민 씨였다라는 점에 비춰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따져보기보단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폭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이런 사람의 말이 과연 진실성이 있겠느냐, 신빙성이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경찰이 미리 예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 12년간 국제마피아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철민 씨의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를 보면 이재명은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가 있어왔고 유착관계에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 이태호 국제마피아파 큰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 깊어만 갔고 태호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라 라고 밑에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이태호라는 사람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을 이재명과 연결시켜줬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준석 형님이라는 사람은 불법 사설 사이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의 스폰을 해주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준석의 코마트레이드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현금으로도 돈을 맞춰줄 때도 있었다. 이게 당시 박철민 씨의 주장이었는데요. 저도 지난 대선 정국 당시 이러한 박철민 씨의 주장을 보도해드리면서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칫 족포 출신의 수감자의 말에 휘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심을 가졌던 제가 좀 이 사건이 범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일종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가 변호사인 장형아 변호사를 통해 돈을 건네줬다는 사람과
장소를 특정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돈을 건네줬다는 사람은 김현지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이라고 했고, 김진태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김현지 비서관의 사진을 박철민 씨에게 보여주었더니 박 씨가 말하기를 제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할 때 이 여자가 받아간 사람이네 라고 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장소도 특정했는데요. 보시다시피 2015년 6월 성남 분당구 순회동 궁전프라자 3차 앞에서 2억 원, 2016년 1월과 2018년 6월 성남 분당구 양지보도 육교 아래서 각각 1억과 2억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날 기자회견에는 박철민 씨의 부친인 박용승 전 성남시 의회 의원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현지 비서관은 아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검찰이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의원님 전쟁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철민 씨의 주장이 진실인지 또 허위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겠으나 과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조폭 출신이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족보 출신의 수감자이고 의혹의 대상자는 유력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미리 예단을 가지고 선급히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게 유포자가 유포 내용을 믿을 만한 상당의 근거가 있었는지, 또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는지, 또한 유포자가 유포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등등 어떤 복합적인 요소가 판결에 반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장영하 변호사의 행적을 보면 최소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만큼 책임 못 질 행동을 하거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재명은 유력 대선 후보였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검증 차원의 일은 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비방과 비난 그리고 폭로전으로 항상 선거가 혼탁하게 치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조폭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반드시 검증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 나온 장 변호사는 조폭 뇌물설 외에도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서도 이 대표는 범죄꾼 중에 범죄꾼으로 세게 로비해서 뒤집힌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자, 향후 이 장영하 변호사의 재판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화제성을 띨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드는데요.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은 물론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